어렸을 적 내가 살던 오렌지 우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도시가 마법처럼 변하곤 했다.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반짝이는 전구와 가짜 눈송이가 장식되었고 12월 25일이 다가올수록 서서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요즘에야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어렸을 적의 크리스마스는 어디에서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내 또래의 어린아이들은 다들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열리는 행사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매우 즐거운 행사였고 이제 와서 돌이켜봐도 기발한 마을 행사였지만 어른들이 참으로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행사의 시작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한 달 전에 우체국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주소는 늘 같았다. 산타클로스, 북극. 나는 배가 불룩한 산타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읽고 직접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길 우체국 직원들이 그 편지를 몰래 우리 부모님께 전달했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편지에 쓸 때에 나는 6살이었는데 당시 나는 복잡한 것은 몰랐지만 만화 영화나 어른들이 들려주는 산타에 대한 이야기는 철석같이 믿었고 선물을 받기 위해 부모님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서 딱 하나의 도장을 받는데 열심이었다. 나는 내가 제일 아끼는 펜으로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산타 할아버지께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라색 리본이 달린 큰 테디베어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주 피곤해 보이시는데 엄마에게도 무언가 좋은 선물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꼭 와주실 거죠? 사랑을 담아 라파엘 드림. 편지를 쓴 후 부모님의 도움으로 도착한 우체국에 편지를 직접 가져간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로 가득 찬 우체국은 마치 동화 속 사당 같았다. 나와 같은 아이들이 줄을 서서 자신들의 편지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장식된 우체통에 넣었고 우리는 모두 그 순간만큼은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자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 파티로 분주했었다.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며 열심히 심부름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엄마는 내가 잠들기 전 쿠키와 우유를 작은 접시에 담아놓게 했다.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드신다면서 말이다. 나는 엄마의 말대로 쿠키를 정성껏 접시에 놓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던 기억이 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해서인지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을까 하는 마음에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는 커다란 트리 옆에서 산타 분장을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빨간 외투와 흰 수염은 분명 내가 상상하던 산타와 똑같았지만 뭔가가 이상했다. 그는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무표정한 상태로 나를 쳐다보았다. 보통 산타 할아버지라면 화난 웃음과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과학적으로 보였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는 행복이 가득한 웃음이 아니었다. 라파엘.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산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 눈빛이 무서워 그저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곧이어 그가 현관으로 사라졌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딱 한 소리 이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나는 침대에 들어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다가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 엄마가 나를 깨웠을 때 나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길 바랐다. 그러나 트리 아래에는 내가 산타에게 부탁한 보라색 리본이 달린 커다란 테디베어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새벽의 일이 꿈이 아니라 확신한 것은 테디베어의 리본에 작은 글자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에 또 만나자, 라파엘. 나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괴물이 찾아왔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라파엘이 착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특별히 내년에도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엄마의 너무 당연하다는 반응에 뭐라 반박할 수는 없었다. 다음해 여름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이 승진으로 인해서 먼 곳으로 변경되며 이사를 가게 되었다. 차로는 며칠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남쪽 해안가 인근이라서 엄마가 무척 좋아했다는 기억이 있다.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특히 작년에 오렌지우드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오렌지우드 우체국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다. 조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체국이 이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산타의 편지를 받는 것도 그만한다고 하셨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이다. 배달된 선물 중 몇 개는 아예 부모님이 요청하지 않은 것들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20년간 드문드문 생기면서 부모님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말이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 내가 본 산타가 누구였는지 궁금하다. 분명 우체국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그런 꺼림칙한 속에서 테디베어를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것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테디베어의 보라색 리본에 쓰여있던 그 문구를 바라본다. 내년에 또 만나자, 라파엘.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그 낯선 얼굴의 산타의 무표정한 얼굴과 내 이름을 정확히 물리던 그 낮고 불편한 목소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사건이 밝혀지지 않아서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마 내가 모르는 우체국 직원이었겠지. 그렇게 믿으며 그 기억을 억지로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모든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듯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오렌지우드의 산타 행사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오렌지우드의 우체국은 매년 산타 행사 기간 동안 배송 직원이 부족해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했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은 20년 넘게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던 도시 주민들에게 친숙한 인물이었다. 그는 20년 전부터 평소 마을 북쪽에서 사탕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들은 그를 사탕 아저씨라 부르며 좋아했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교회에 자주 나오는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 더 좋아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납치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드러나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었다. 이어진 기사의 내용은 오렌지우드에서는 매년 한두 건 정도의 미성년자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이 사탕 아저씨라는 것이었다. 이 범인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주소와 이름을 파악했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크리스마스 동안 집을 방문해서 아이와 집의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부모는 그를 산타 행사에 참여하는 우체국 직원으로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방문한 그 해에 그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의 텀을 두었기에 더더욱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기사에 실린 그의 사진을 보고 공포심이 얼어붙었다. 어딘간 아직은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곰곰이 떠올려보니 확신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 사람은 바로 20년 전 우리 집에 방문했던 그 산타였다. 그가 우리 집에 나타났던 날 밤 내가 느꼈던 이상한 불안감과 그 기묘한 미소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선물을 전달하러 온 산타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집을 관찰하고 사냥감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에게서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그 대상 중 하나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20년 동안 내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었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나는 내가 누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태껏 유지해오던 오렌지우드의 크리스마스의 환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다음해 여름에 이사를 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오렌지우드를 떠나게 되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산타 행사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그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방문했더라도 우리가 이미 떠난 뒤였을 것이다. 그저 악몽이라고 취급하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 와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가 우리 집에 왔던 이유는 단지 산타로서의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아마도 그는 내 이름과 주소를 보고 내가 그의 타겟 중 하나로 노린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우리 집에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다. 그가 테디베어 리본에 써던 그 문구가 떠오를 때마다 소름이 돋지만 이제는 한편으로 나에게 안도감을 준다. 내년에 또 만나자, 라파엘.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